일단 여러분이 최대원 최소매수는 뭐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이고 이게 가장 중요해. 최대원수와 최소매수 관계라는 게 있거든요. 요걸 우리가 GCD라고 보통 쓰고요. 이걸 LCM이라고 하는데 관계 있죠, 관계. 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대원 최소매 관계. 여러분 많이 배웠겠지만 이게 교과랑 연관되는 관계이지. A는 AG, B는 BG. 여기서 A와 B는 서로서입니다. 세 번째, L은 ABG, AB는 LG.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꼭 기억해 두시고요. 48쪽이죠. 48쪽. 그 책에 나와 있나요? 뭐 좀 정리해 놓으시고. 48쪽에서는 그 개념에서는 성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질. 알겠죠? 요거 정리를 좀 해 놓으시고요. 책에다가. 필수 예제를 좀 본격적으로 볼게. 최단원 최소매수에서 저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것만 알면 모든 문제를 거의 다 풀 수가 있어. 응? (1번) 정리했나요? 요건 뭐 A급에도 있고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죠. 1번은 여러분 뭐 최대원 최소매수 이거 다 정리해봐라. 됐어? 그다음 이거는 여러분 최대원 최소매수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냥 빨리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 90, 54. 그 다음에 2로 하면 36, 45, 67. 3으로 하면 12, 15, 9. 다시 3으로 하면 4, 5, 3. 그래서 최종 매수는 20, 뭐 4하고 36이 될 거고 최대 공약수. 최종 매수는 이제 2의 제곱, 3의 제곱. 최대 공약수는 2의 제곱, 3의 제곱이 되고 최종 매수는 3의 세제곱 4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4가 아니야? 맞지? 어? 그 다음에 2번도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기 요걸 그냥 요 2의 4제곱을 써도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2번을 보겠습니다. 1번은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해보면 되고 이제 2번 같은 경우가 잘 보셔야 되는 게 응용인데 A1, A2 봐봐. 합이 99야. 최대공약수가 취할 수 있는 최대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A1이 뭐 A1 프라임 G, A2가 A2 프라임 G 이런 식으로 쭉 가서 A49가 A49 프라임 G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여러분 이걸 다 더하면 뭐가 됩니까? A1, A2 해가지고 A49 이게 G로 묶으면 A1 프라임, A2 프라임, A49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 999 이게 999 아니야? 이 값이 999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G는 999로 나눠 떨어져야 되거든요. 아니, 999로 나눠 떨어져야지 당연히 약수니까. 맞지? 그래서 G는 999의 약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평균적으로 이제 취할 수 있는 최대값이니까 평균을 구해봐야 되겠지? 맞아? 일단 999를 49로 나눠봐야 되겠네.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대략. 그럼 이게 20하고 19가 남거든요. 그 다음에 999를 여러분이 소인수분이라면 3 곱하기 111인데 111은 20, 그러니까 이거는 3의 3승 곱하기 27이 되거든요. 아니 37? 소인수분이 하면 그럼 당연히 평균적으로는 우리가 20보다는 작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 약수 중에서 20보다 작은 약수가 뭐가 있냐? 최대값은 9가 있습니다. 9, 3의 제곱. 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평균적으로 봐야 되잖아. 49개니까 수가, 그죠? 개수가 49개니까 999를 49로 나누면 몫이 20이고 나머지가 19니까 20을 못 넘어간단 말이야.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999를 소인수분해 해보니까 3의 3승 곱하기 37 중에 20을 못 넘어가는 최대값은 9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약수 중에. 이해됐어? 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수업 문제를 풀 수 있다. 잘 정리를 해 놓으시고. 뭐 좀 독특하게, 이제 문제가 좀 독특한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정리는 이제 여기까지.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풀 때 어찌 보면 되게 막연하잖아요. 999 약수인데 어떻게 이걸 우리가, 근데 취할 수 있는 최대값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필수 이제 3번을 보시면요. 그 양의 정수 m과 n입니다. 양의 정수 m과 n 1보다 큰 최대분약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m의 세제곱 플러스 n은 371을 만족할 때 mn의 값수가 이런 문제가 당연히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건 여러분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371을 소인수분해를 일단 해야 된다는 거야. 소인수분해를 일단 여러분이 해보시면 371 뭘로 됩니까? 371이 뭘로 돼요? 소인수분해가? 2로 2 안 되고 3 안 되죠? 5도 해봐야 5 안 되고 7 해봐야 돼요. 7 됩니까? 7로 되네. 7로 35, 7, 3, 21. 7 곱하기 53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런 형태로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딱 보니까 53이 뭐냐면요. 7 더하기 얼마입니까? 7 더하기 아니 7이 아니고 뭐 더하기? 49 더하기 4죠. 맞아? 이런 게 왜 49 더하기 4를 썼냐면 잘 봐. 여기가 세제곱이잖아. 세제곱. 그러면 7이 있고 이건 7의 제곱 아니야. 그러니까 7 곱하기 7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그러면 분배법칙에 의해서 7의 3승 플러스 7 곱하기 4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m이 7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28 이게 n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게 m이 되는 거고. 맞아? 그래서 7하고 28을 곱해주면 196이 나온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소인수분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죠. 뭐 이런 문제 여러분 처음 봤겠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냥 풀면 되겠지. 응? 연습을 한번 간단하게 하시고 정리하고 여기까지. 필수예제 4번을 보시면 그 두 개의 양의 정수의 합은 6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썼죠. A는 AG, B는 BG. A와 B는 서로소입니다. G는 최대 공약수고 L은 A, B, G인데 이게 273이라고 나와 있어요.
두 수의 곱 AB는 LG겠죠? LG? AB는 LG입니다. 이걸 구하는 거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지금 G를 모르잖아요. 그죠? G를 그러니까 구해야 되는 거지? 구해봐야 되겠네. 봐봐. 273을 일단은 소인수분해를 하세요. 얼마입니까? 어떻게 소인수분해가 되죠? 말해봐. 273 소인수분해. 어떻게 되는 거야? 3으로 되잖아. 어? 91. 그럼 7로 되네. 7, 7, 7, 3, 3, 7, 13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D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D가 될 수 있는 건 뭐야? 1이 될 수 있나요, G가? G. 1이 될 수 있어? G가 될 수 있는 건 3. 왜냐면 이거 서로섭니다. 두 번째, G가 7도 될 수 있고요. 세 번째, G가 13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 1도 가능해요. 1도 가능하지. G가 1. 네 번째, G는 1. 일단 3부터 해볼게. G가 3이면 AB는 7 곱하기 13이에요. 응? 서로소긴 되네. 서로소는. 그죠? 서로소는 되잖아. 그죠? 그럼 뭐가 나옵니까? 3이면. 말해봐. 라지 A하고 라지 B가 뭐 나오죠? 여기. 돼요, 안 돼요? 되지? 가능은 하죠? 이거 가능하잖아요. 뭐 다른 조건을 안 만족하는 게 있나요? 여기서 이제 A, B는 A는 뭐냐면 아니 그러니까 A, B니까 각각 되겠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죠. 7하고 13이니까 서로서는 되니까 A, B는 7 곱하기 13이 되는 거야. 일단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게 7이면 A, B는 뭐가 되냐면 3 곱하기 13이 되는 거예요. 근데 3하고 13도 어차피 서로서긴 됩니다. 아 근데 양의정수의 합은 60입니다. 잠깐만. 양의정수의 합은 60이니까 A 플러스 B가 60이라는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알았죠? 여기서 A, B를 구해보면 라지 A, 라지 B 여기 7하고 3을 곱하면 21이 되고요. 13하고 3, 39가 돼갖고 60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이게 되는 거고 이거는 3하고 13으로 해보면요. 3 곱하기 7하면 21이 되고 13 곱하기 91 돼갖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합이 60이 안 돼. 네,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은 13을 해보면요. A, B는 3 곱하기 7이거든요. 여기서 A하고 B를 구해보니까 3 곱하기 13하면 39가 되고 91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합이 1 당연히 안 됩니다. 1 해보면 A, B가 이건데 불가능해요. 그래서 정답은 이게 되고 우리가 구하는 건 이것도 곱하는 거고 뭘 구하는 거야? 두 수의 곱이니까 20이라고 39를 곱하면 됩니다. 20을 곱하면 39가 답이에요. 819라고 나와있지 층에는. 네, 정리하시고 5번은 넘어가고요. 점프하고 6, 7, 8번 먼저 합니다. 정리해 이제 5번, 4번. 이 4번 문제는 시험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하는 방법을 꼭 기억하시고 5번은 간단해요. 응용 문제인데 무게가 같은 기계의 부품이 든 상자가 있습니다. 아 이거 아직 정리 안 했어? 정리.
너희 무게가 같은 기계 부품이 있는 상자가 필수의 6번인데 각 부품의 무게가 1kg보다 큰 정수의 킬로그램이면 상자를 빼고 잰 무게가 210g. 몇 개의 부품을 제거하고 잰 무게가 183g일 때, 3kg일 때 무게가 같은 부품의 무게. 야, 210이나 183이나 모두 정수계 부품의 무게는 맞죠? 맞아? 아니, 무게가 같은 기계 부품이든 상자가 있는데 1kg보다 큰 정수의 킬로그램인데 상자 빼면 210kg이라고 그랬고 무게가 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최대공약수 구해야 돼, 최소매수 구해야 돼. 어? 몇 개의 부품 제거하고 제 무게가 183이잖아. 무게는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210하고 183에 뭘 구하면 됩니까? 최대공약수 구하면 되죠. 최대공약수야, 최소매수야? 응?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되겠죠? 어차피 같기 때문에. 그래서 각 부품의 무게는 3kg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필수 예제 7번을 보시면 문제를 잘 읽어봐야 되는데 한 종류의 부품을 가공하는 3개의 공장이 있어. 3개의 공장. 한 종류의 부품 가공이에요. 근데 첫 번째 공장 한 노동자가 48개를 가공해. 첫 번째. 한 사람이 시간당 48개. 두 번째는 한 사람이 시간당 32개. 세 번째는 한 사람이 시간당 28개를 가공합니다. 다르네. 그죠? 근데 한 종류만 합니다. 각 공장당 최소한 몇 명의 노동자를 보내야 중복되지 않고 재료의 부족 없이 작업이 진행되는지를 배치해라 그랬잖아. 적절하게. 그럼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 적절하게 배치를 하려면 시간당 똑같아야 되잖아. 부품수가 가공하는 부품수가. 그러니까 48하고 32하고 28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된다고. 알겠죠? 24, 16, 14 2, 12, 8, 27, 14 4, 3, 12, 4, 28, 7 최소 배수가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다 곱하면 42에다가 16 얼마야? 672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는 시간은 48개니까 672를 48로 나누면요 14명만 배치하면 된다는 거죠. 맞아? 여기는 672 나누기 32를 하면 몇 명? 여기는 672 나누기 28을 하면 몇 명?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면 그 시간당 가공 방법의 부품수가 같아지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두 번째 공장은 670 나누기 32를 하면 21명이고 세 번째 공장은 670나 28하기 24명을 배치하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 8번을 한번 볼 테니까 이 문제도 좀 잘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형님 이해했어? 쉽죠? 이거 지름길에도 나중에 나와요. 최종에서 또 나오니까 필수 예제 8번 자, 길이가 1인 선으로 직사각형을 두른데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 길이가 1인 선 직사각형을 두릅니다. 잘 보세요. 가로와 세로에 가로를 모르니까 A라고 하고 세로를 B라고 하세요. 뭐가 긴지는 뭐 A가 더 길다고 하고
최대공산수가 7입니다. A를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 7 X B를 7 Y. 여기서 X, Y는 서로 쓰겠네. X와 Y는 서로 똑같다니까 저거랑. 알았어? 이해돼? 최소매수는 뭡니까? L은 7XY가 최소매수인데 이게 7 곱하기 20이에요. 잘 보세요. 그럼 XY가 20이잖아. 그러면 이게 서로수가 되려면 1 곱하기 20이나 X가 더 큽니다. A가 B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X가 더 크겠지. 그러니까 20 곱하기 1이나 10 곱하기 1은 안 된다고. 서로수가 아니니까 5 곱하기 4 이거밖에 없잖아. 그죠? 근데 그러면 최소 몇 개가 필요하고 넓이를 구해라 그랬어. 몇 개 필요해? 응? 요거 아니에요. 가로 A, 세로 B. 얼마입니까? 아까 7은 최대공산수니까 얼마야? 21 아니면 5 사니까 x가 20이면 140하고 1이면 7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여기다 5 넣으면 35하고 b는 여기다 4를 넣으면 28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둘레하면 1번, 2번 하고 여기서 둘레 구해볼까요? 둘레? 직사각형 둘레는 147에다가 2배 하면 됩니다. 알겠죠? 2배 하면 얼마야? 294. 넓이는? 곱하면 얼마야? 980이 되고요. 그 다음 조금 만족하는 거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둘레하고 넓이 구해볼까요? 둘레는 더해서 2배 하면 얼마입니까? 73에다가 2배 하면 얼마야? 63에다 2배 하면 126이죠? 넓이는 35 곱하기 28 하면 980이에요. 그래서 몇 개가 필요해, 선은? 얘들아, 몇 개 필요해? 이거야, 답이 이거야. 넓이는 908 똑같은데. 뭐가 답이에요? 둘레 필요한 게 최소잖아, 최소. 그죠? 이게 답이지, 최소. 그러니까 시험에서 출제를 하면 최소니까 126이라고 하면 되고요. 최소한 직사각형 126개의 길이가 1인 선이 필요하고 넓이는 980 이렇게 쓰면 된다고. 알겠어? 응용 문제가 이런 게 출제가 된다고 말이야. 모의고사 이런 데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시고요. 5번은 나중에, 요거는 좀 문제가 조금 뭐가 있어서 나중에 할 거고, 일단은 연습 문제를 숙제로 해오시면 됩니다. 4강. 일단 4강 연습 문제 숙제를 하시고요. 초급반을 좀 먼저 보고, 초급반은 의대를 찾는 거 봐보세요.